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벌써 2026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 봄이 되니까 뭐 이곳저곳으로 많이 놀러 나가고 싶으시죠? 뭐 더 산으로 들러 또 여러 가지 또 놀러도 가고 또 따뜻한 봄날도 즐기고 싶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쭉 전해드리면서 2032년도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다 바닥난다. 뭐 이런 뉴스를 갖다가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32년이면 불과 7년 뒤입니다. 7년 뒤면 저도 소셜 연금을 미리부터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아니 제가 딱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연금이 바닥난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린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는 뭐 소셜 연금, 뭐 한국에서도 이제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반토막밖에 못 받는다. 이제 돈이 다 떨어진다. 우리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막상 세금만 내고 돈 받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진짜고 또 어떤 대책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겁을 드리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좀 더 희망찬 이야기가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연금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으로 역이민 가신다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계속 산다. 그럼 영주권을 박탈당하겠죠.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한 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분들인데 미국 시민권을 없애면 또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또 손해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미국에서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어느 나라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의 연금은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이 저축했던 돈이에요. 세금에서 저축했던 돈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에서 뺏을 수가 없다. 하지만 늘 여러분이 애매모호하게 물어보시는 거. 제 소셜 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SSI는 한국 가서 못 받습니다. 메디케이드도 한국에서 못 받습니다. 근데 메디케어는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죽이면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살리려면 밀린 돈까지 다 내야 된다는 거. 이거 꽤 큰 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건 뭐 나중에 또 다른 토픽으로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즘엔 뭐 100살도 살 것이다. 제 나이 때는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자꾸 의술이 발달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날이 많은데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소셜 연금이 자꾸 떨어진다. 뭐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겁이 덜컥 납니다. 올해는 이제 미국 평균으로 소셜 베네핏 받는 사람이 한 2,070불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 한 4,140불 정도 받는다. 이게 평균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은 평균치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이제 미국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자기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소셜 연금 같은 걸 충분히 못 내고 또 세금을 제대로 못 내갖고 이걸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자, 보편적으로 이제 40 근로 크레딧을 채우신 분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소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신문에서 나왔던 2032년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고갈된다. 이게 뭔가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갈된다. 고갈은 되는데 고갈된다. 이게 말듯이 고갈되니까 우리한테 1원 한 푼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거는 아닙니다. 고갈된다는 거는 지금 백업머니가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소셜로 나눠줄 돈은 항상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게 쭉 모아놓은 돈이죠. 여유분이 있는데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장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줘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백업 머니가 없어지는 게 2032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7년 6년 뒤죠. 이제 뭐 2026년도니까 6년 뒤면 다 바닥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돈을 안 주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돈을 주는데 지금처럼 이제 고갈이 했다. 그러면 2032년에도 어차피 또 사람들은 계속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이 낸 텍스가 있으니까 그걸 걷어서 여러분께 돈을 드리는데 지금 주는 수준의 70% 내지는 80%밖에 못 준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얘긴즉슨 여러분이 1,000불을 받을 거를 700불 혹은 800불밖에 못 받는다. 지금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 72%부터 81% 수준만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뻘짓거리도 안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앉았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정치인들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의 투표권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투표를 제일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시니어입니다. 예, 시니어가 진짜 파워가 크죠. 정치 파워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예, 시니어들 비율을 맞춰야죠. 아마 6년 뒤에 뭐 80%로 내려갔다 70% 내려갔다. 예, 그럼 뭐 그때 집권하고 있는 당은 완전 쫄딱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바꿔나갈 건데 이게 1983년도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도 한번 바닥난 적이 있습니다. 소셜연금이 백업이 바닥났던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세법을 고치고 그다음에 또 연령층을 갖다가 높이고, 그러니까 은퇴 연령을 높이는 거죠. 자, 지금 1960년생 이후는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 full retirement age FRA라고 하죠. 예, full retirement age가 지금 67세입니다. 1960년생은. 예, 그전은 조금씩 더 낮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 연금을 다 인출해야 됩니다. 401k라든가 뭐 아니면 트래디셔널 IRA든가 예, 이런 걸 인출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은퇴 연령이라고 보는 거죠. 맥시멈 은퇴 연령. 60년대생이 지금 67세이기 때문에 저는 71년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아마 70세 뭐 이렇게 되지. 뭐 67세가 아니라 70세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평균 수명도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제 돈을 더 늦게 받을 수가 있죠. 자, 지금 67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1960년대생 이후 분이라면 여러분이 연금 받는 거를 67세까지 미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62세부터 받을 수가 있죠. 예, 근데 67세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자, 62세부터 받으면 돈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67세 그 이후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예. 67세부터 받으면 해마다 한 80%씩 더 돈이 더 늘어납니다. 예, 그건 뭐 다들 아시죠?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연금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또 해마다 조정성이 있죠. 예, 콜라라는 게 있습니다. 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코카콜라, 예, 우리 마시는 콜라랑 스페링 똑같은데 콜라라고 얘기하죠.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 돈도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소셜연금이란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경기가 나쁜 그 투자가 몇 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라스 IRA든 뭐 다른 데 투자해서도 그 돈을 한 푼도 안 뱉을 수도 있는데 이 콜라는 물가 상승률의 기준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올라가죠. 예. 올해만 하더라도 한 2.6%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이 사실 큰 백업이 되는 거예요. 예, 4,000불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4,000불이 생기고 또 다른 돈이 있다. 그러면 뭐 은퇴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사실상 미국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한 달에 10,000불 정도는 있어야지 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은퇴쯤에 집 하나 페이오프 된 게 있다. 모기지가 안 나간다. 그러면 집 유지하는데 뭐가 들어가죠? 예, 프로퍼티 텍스, 네, 보험료, HOA 뭐 이 정도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생활비.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얼마 들을까요? 예, 뭐 한 5,000불 있어도 충분하게 여유 있게 좀 여행도 다니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예, 솔직히 한 4,000불 부부가 예, 그땐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제가 리테이할 때는 예,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4,000불 받고 뭐 나머지로 한 몇천 불 더 있다. 그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1.7 밀리언 170만 불이 있어야지 은퇴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소셜연금을 전혀 생각 안 했을 때이고 소셜연금이 있다. 그러면 한 40만 불 정도만 엑스트라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은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쨌든 간에 바꿀 거예요. 예, 제 나이 같은 경우는 아마 full retirement age를 갖다가 한 70세까지 바꾸겠죠. 70세까지 바꾸는데 이게 돈을 언제 타는가? 예,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영상을 올린 거는 일찍 타면 좋은 경우에 대해서 올렸어요. 예, 거기서 또 반발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찍 타면 좋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늦게 타서 좋은 경우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돈은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좋은데, 자, 사람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70세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받자마자 2달 있다가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 그 돈 하나도 못 받고. 그렇죠. 물론 배우자가 받는 것도 있지만 예, 뭐 제가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배우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받죠. 제 거를 따라서 받는 거니까. 근데 억울할 수도 있죠.
본인의 건강 같은 걸 본인이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천재지변으로 사망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집안 내력이 아유 우리 집안은 장수를 못해 아니면 내가 지금 지병이 있어 아유 나는 지금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62세 되자마자 받기 시작하는 게 최고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직도 건강해. 난 내 나이 또래보다 건강하고 나는 뭐 70세가 뭐야. 뭐 한 90세까지 살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나중에 받는 게 뭐 또 장땡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물가 인상률이 2.8%. 예, 2026년도에 2.8% 올라갔다고 하네요. 콜라가 2.8% 올라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만 해도 뭐 2,000불 초반이었는데 지금 2,071불 정도가 이제 미국 평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못 받을 수 있고 더 받는 분들도 있는데 한 2,071불 작년보다 한 56불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 100불 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돈을 받을 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받으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하면 연금이 깎여요. 예, 연금이 깎입니다. 연금은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안 내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원래 연금은 세금을 내기는 내야 되는 거예요. 내기는 내야 되는 건데 안 내는 분들이 거의죠. 연금만 갖고 생활하면 안 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소셜 연금을 받으면 이 돈도 이제 수입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죠. 예, 얼마까지 면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오빠 법안이 생겼죠. OPPBA 법안이 생겼고 OBBBA죠. 예, 법안이 생겨서 개인당 6,000불까지 더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소셜연금 받는 거, 예, 이게 이 밑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연금도 받으면서 아직도 일을 하신다. 근데 이 돈이 올라가면 총 합산을 해갖고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합산 금액에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연금이랑 뭐 여러분이 또 벌은 돈이랑 이거랑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85%에 대해서까지 맥시멈 세금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정확하게 집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해 드리는 건 첫 번째 이 돈 계산 여러분이 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CPA가 합니다. 네. 여러분이 정확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충 연금도 세금 대상이 된다. 여러분이 돈을 벌면 예,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계산이 어떤 주는 주에서 또 주 세금이 있는 주가 있고 주 세금이 없는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에다가 꼼꼼하게 적어주신 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남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미국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뭉뚱그려서 말해야지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다 적어놨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안 그런데요. 캠피디 얘기 들었다가 낭패봤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충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댓글 적어주셨고 캠피디 계산이 잘못됐어요. 이건 이렇게. 예, 그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걸 다 알고 계시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충 이렇게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을 하면 full retirement age, 지금은 1960년도생이 67세죠. 예. 이것도 또 아니 65세인데 64세인데 이런 분들 계실까봐 자꾸 1960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제 나이 때 나중에 1971년생은 아마 69세, 70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자, 대충 계산해보면 한 69세 혹은 70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60이 넘어서 일을 한다. 근데 제가 62세가 넘었어요. 예, 받으려면 미리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이걸 받는다? 예, 그러면 손해가 크죠. 일을 안 한다. 그럼 또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유 나는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찍 죽을 것 같아. 난 미리 돈 받고 쓸래. 예, 그럼 적게 받더라도 미리 받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신다. 그리고 많이 젊잖아요. 요즘에는 뭐 60대, 70대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 나이 같으면 이제 69세까지 일할 수도 있어요. 예, 제 나이 같으면 건강이나 뭐 젊음이 예전까지 않으니까. 그래서 69세까지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받는 게 낫죠. 왜 괜히 이거 뭐 세금 뗄 일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공제에서 넘어가면 뭐 2불당 뭐 1불씩
그게 묶입니다. 또 유예 갖고 나중에 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복잡한 거니까 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직접 요거 계산해서 CPA한테 못 맡겨요. 나이 들면 또 요거 복잡해서 어떻게 직접 하십니까? 진짜 요거를 다 아시는 분들은 직접 세금 보고도 하시겠지만 연세드시면 그냥 믿을 만한 CPA한테 맡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의를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얼마큼 버는데 이거 괜찮냐? 이 브래켓 안에 들어가냐? 이 세금 공제 브래켓 안에 들어가냐? 이런 같은 거를 쭉 계산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88%는 연방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요. 10명 중에 9명은 연방소득세를 안 내니까 제가 뭐 85%에 대해서 세금이 더 부과될 수가 있고 총 그로스 인컴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 계산을 해갖고 내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대다수 분들은 솔직히 연금 받으면 이제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노후 대책으로 갖고 계신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집 말고 집 두 채가 더 있어요. 매달 거기서 렌트비로 4,000불씩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는 인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가치 카운트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트래디셔널 IRA 요거는 이제 미니멈 인출 그게 있죠. 그다음에 401k 요것도 인출할 때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인출할 때 세금을 안 내는 유일한 건 뭐냐? Roth IRA입니다. 그래서 Roth IRA가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Roth IRA가 왜 좋냐? Roth IRA에서 올해 10만 불 뽑았어도 전 세금 하나도 안 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셜 연금 받는 거 있죠. 여기서 텍스 물릴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소셜 연금으로만 계산하니까. 근데 소셜 연금이 뭐 개인 중에서 세금 많이 내셨고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한 달에 부부 합산 뭐 8,000불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기본 브라켓이 넘어가니까. 근데 보편적인 분들은 뭐 둘이 뭐 몇천 불 안 된다. 4,000불도 내나? 28,000에 6,000이니까 4,000불도 안 내겠다. 부부 합산 4,000불도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1년에 48,000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가 있고요. 또 OBBBA 법안 때문에 6,000불 또 추가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 안 내요. 연방정부 세금은 안 냅니다. 근데 주정부 세금은 물리는 주가 있어요. 이것도 미국 내 50개 주니까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안 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별로 이 세금 내는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보편적으로 10명 중에 9명은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80% 70%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건데 이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마 법안이 바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또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애들만 불쌍하지 세금 더 올라가면.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당연히 뭐 이건 당연히 올리죠. 리타이먼 에이지가 딱 올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한 69세나 70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1960년대생 이후분들 요즘에 슬슬 받으시죠? 65년생 64년생 분들부터 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슬슬 그런 분들은 196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67세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그때까지 미루다가 갑자기 뭐 소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어떻게든 간에 국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대한도 미룰 만큼 미룬 다음에 연금 받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401k가 있다. 트래디셔널 IRA가 있다. 이거를 로스로 컨버션 시키는 게 좋습니다. 컨버션 시킬 때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요령껏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65세가 됐어요. 내가 돈은 이 소셜연금 67세부터 받을 거야. 그럼 그 2년 사이에 이 일을 안 하잖아요. 인컴이 없을 때 컨버전 시키세요. 그래야지 그나마 세금을 덜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트래디셔널 IR에 50만 불인데 50만 불 한꺼번에 다 꺼내면 어떻게 하죠? 세금 브래켓이 확 올라가고 세금 비율이 확 올라가겠죠. 얼마큼 내는 게 최적정선인지 이것도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주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CPA와 상의해서 자, 요거를 앞으로 몇 년 동안 컨버전 시켜야 되는데 얼마씩 꺼내서 컨버전 시키는가? 이게 뭐 딱 단위가 있어요. 뭐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만 불 꺼냈었을 때는 뭐 세금이 거의 없는데 5만 1불 꺼냈으면 세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CPA랑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션을 야금야금 시켜놓으면 뭐냐? 제일 좋은 게 로스 IRA는 뭐 미니멈 인출 이게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끊으셔도 돼. 남은 돈은 그냥 그 베네피셔리로 자녀 이름이나 부인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돈 남은 거는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고스란히 가는 거고, 로스 IRA에 있는 돈은 여러분이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로스 IRA를 해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렌트도 우선 여러분이 돈을 끊어 쓴다. 그러면 뭘 먼저 끊어 써야 되냐? 401k Traditional IRA. 예, 요걸로 생활비를 써야 돼요. 여러분 은퇴하고 와서.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다. 예, 부동산을 슬슬 하나씩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세금이 나오거든요. 예,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로스 IRA로 다 변환을 시키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런 걸 많이 밀어요. 예. 401k, 로스 IRA 이런 걸 많이 미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지 나라에다 손을 안 벌리잖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퍼 캐치업이 해마다 바뀝니다. 소셜 연금만 갖고 노후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개인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한도를 자꾸 늘려주고 있습니다. 예, 401k 같은 경우에는 올해 24,500불까지 가능합니다. 예, 부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5만 불 가까이 할 수 있죠. 24,500불 그러니까 이제 49,000불이죠. 거의 5만 불이죠. 5만 불인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5년 동안 5만 불씩 풀로 집어넣는다. 그럼 얼마 되죠? 예, 25만 불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뭐 경기가 지난 몇 년처럼 주식 시장이 좋다. 그러면 25만 불이 한 30만, 40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40만만 있고 연금 있으면 사시는데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연세가 60세부터 63세인 분들, 예, 여기는 11,250불을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슈퍼 캐셔이에요. 이분들은 얼마죠? 대략 35,750불. 야, 그러니까 부부가 7만 불 넘게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5년만 더 바싹한다. 그러면 뭐 7만 불이면 7호 35, 35만 불. 예, 그러면 뭐 이것저것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만 나쁘지 않다. 그러면 50만 불 리타이어 할 때 IRA에 있는 거죠. 예, 그 돈이 계속 또 새끼를 낳습니다. 왜냐? 50만 불 한꺼번에 꺼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로스 IRA도 50세 넘으면 돈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00불을 더 낼 수 있나? 뭐 그럴 거예요. 이것도 매년 바뀌니까 저도 맨날 헷갈려. 봐야 돼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8,000불이었는데 50세 넘게. 예, 올해부터는 이제 8,600불을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로스 IRA는 맥시멈으로 하고 있어요. 예,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50대, 60대 제 나이, 예, 특히 제 나이가 중요합니다. 40대부터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노후 보장 받으신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 중에서 40대인데 형님, 예, 오빠 40대인데 진짜 고마워요. 이런 거 알려주셔서 예, 그런 분들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아, 여러분이 훌륭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나이 때 그걸 깨달은 게 훌륭하신 거예요. 40대인데 지금 그냥 IRA, 로스 IRA 맥시멈만 집어넣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은퇴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되었습니다. 예, 몇백만 불 들고 아주 신나게 사실 거예요. 제 나이 또래, 예, 50대인데도 앞으로 10년, 예, 10년만 바짝, 10년도 아니에요. 예, 진짜 지금 열심히 벌고 있는데 5년만 아껴 쓰고 바짝 해도 여러분의 노후에 몇십만 불은 우습게 생깁니다. 게다가 소셜 연금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냥 노후에 한 달에 7, 8천 불씩은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 걱정 안 해요. 저도 뭐 인생 별 걱정 안 한다는 게 뭐 저도 앞으로 예, 62세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돈 받는 건 최대한도 미룰 거예요. 아직까지는 건강이 좋으니까. 모르죠. 앞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저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데 건강이 좋으니까 저도 뭐 제 나이 때 풀 리타먼 에이지가 69세로 바뀌었다. 혹은 70세로 바뀌었다. 미룰 때까지 미뤄야죠. 미룰 때까지 미루고 다른 돈 야금야금 꺼내 써야죠. 예, 처음으로 꺼냈을 돈은 제가 부동산 있는 거를 팔아서 야금야금 꺼냈을 겁니다. 만약에 일을 안 하면 렌트비를 받겠죠. 예, 근데 받을 만큼 받다가 우선 부동산 꺼내 쓰고
그다음에 뒤로 미루겠죠. IRA는 IRA 최대한도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롱텀으로 바라보니까 주식을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요즘에 뭐 바짝 올라가고 이런 거 단타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생각해갖고 그냥 배당 성장주, ETF 관련 뭐 그다음에 뭐 나스닥 관련, S&P 관련 뭐 이런 같은 거 해갖고 놔두면 그건 지난 뭐 50년이 말해주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게 내려간 적이 없었으니까 그것만 쭉 갖고 계시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픈 게 뭐냐? 이게 미국이 참 나쁜 게 아예 돈이 없어서 메디케이드면 여러분이 갑자기 병원에 1년, 2년 동안 있는 롱텀 케어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 해주는데 메디케어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90일 이상 못 받아요. 이게 문제야. 저도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백업이 있던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우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이프 인슈런스에 있는 돈도 컨버전 시킬 수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거는 에이전트랑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IRA 같은 데 묶어놓은 돈 같은 걸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HSA, 헬스 케어 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걸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HSA 요즘에 관심들 많으시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미국의 병원비가 무식해요. 롱텀 케어 가잖아요. 여러분 4인실 써도 보통 미국 평균은 한 달에 5천 불씩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뭐 제일 비싼 곳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롱텀 케어 받는데 한 달에 거의 8천만 불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자꾸 사람이 장수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있는 시간이 나날이 늘어간대요.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거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거동을 못하는 기간이 자꾸 늘어난대요. 옛날 같으면 그냥 몇 달 앓고 돌아가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1년, 2년, 3년 이게 한 3년씩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그렇게 하면 집 한 채씩 날려먹어요. 50만 불 저축해놔도 그 돈 다 날려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업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저축계좌 HSA도 나중에 제가 방송을 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좀 궁리를 해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은퇴를 나 은퇴했으니까 일 전혀 안 해. 아니면 난 그래도 일할 때까지 돈 벌어야지. 뭐 전 둘 다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용돈벌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용돈벌이 하셔도 돼요. 뭐 큰 돈 안 버시면요 세금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요. 또 플러스 시니어들은 기본소득공제에 6천 불을 더 줍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앞으로 몇 년 더더라? 한 4, 5년 더까지는 우선 이 법이 보장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저도 뭐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모든 걸 다 숫자를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취미로 돈을 버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집에서 목공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수공예품 만들어 돈 벌 수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베이비시터를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 파타임이라면 캐시로 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탈세긴 탈세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수입이 잡히면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은퇴연금이 줄어들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바뀝니다. 83년대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1983년도 벌써 그게 얼마야? 40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금을 올리고 은퇴 연령을 올렸죠. 옛날에 뭐 은퇴 연령이 60세, 61세, 62세 그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67세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full retirement age가 67세까지 되고 그게 69세, 70세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은퇴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돈이 안 버니까 새끼를 까나가야 돼요. 돈이 계속 나오는 거. 근데 돈이 계속 나오는 거 지금 확실하게 보장된 거는 연금이에요. 근데 그 연금은 또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콜라에 따라서 올려주니까 연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연금을 많이 받으면 최고 좋죠. 근데 연금은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해마다 8% 평균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에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내 인생이 아직까지 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미룰 때까지 미뤄서 받는 게 최고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은퇴에서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IRA예요. IRA도 아직 40대 이런 분들은 조금 어그레시브인가 해봐도 괜찮아요. 좀 공격적인 거 해봐도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전빵인 거.
1년에 내 투자 돈에서 한 5% 6%만 나오면 된다. 예, 이런 생각하시면 안전빵으로 많이 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5%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RA는 세금을 하나도 내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IRA에 있는 돈이 어느 순간 100만이 됐어요. 그럼 1년에 5%면 얼마죠? 예, 5만씩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죠? 4,000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 뭐 이렇게 IRA에 쌓였다. 그럼 그때부터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아, 캠피디 100만 불이 어떻게 생겨? 이게요, 복리가 붙으니까 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예요. 예, 50대인데 맥시멈 날 수 있는 거 4K니 뭐니 해갖고 뭐 컨버전 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한 IRA에다가 한 3, 40만 불 모아놨어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한 60세, 65세쯤 될 때는 50만 불 되죠. 네,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75세 되잖아요. 예, 100만 불 넘어가요. 그렇게 됩니다. 예,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그때 100만 불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막 욕심내고 20% 30% 리턴이라 5% 리턴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죠? 네, 1년에 5만 불씩 따박따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일이 있고, 이 IRA 안에서는 이제 주식이라든가 ETF나 이런 거 사는데 이게 또 약점이 뭐냐? 미국 경기가 나빠. 만약에 여러분이 은퇴했는데 경제 대공황이 왔어. 아, 완전 지옥이죠. 부동산은 그나마 나아요. 부동산이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 렌트비가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예, 극히 드뭅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100만 불이 80만 불로 떨어졌다고 렌트비 20%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믹스 매치가 잘 돼야 돼요. 부동산도 어느 정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뭐 ETF나 뭐 이런 투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다음에 우리 연금 나온 것도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언제 받으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가 다 계산해보고 미래를 살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훌륭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뉴스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생각같이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예,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뭐 우리의 미래는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좀 준비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지금 제일 걱정되고 제일 좀 미래를 생각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아프면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파서 병원에서 한 3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돈이 어마어마하게 깎이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 HSA를 해야 되고 아니면 차라리 노후에 내가 몸 아프면 한국 갈까. 그래서 전 여기민 생각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뭐 한 제 나이 때 평균 연령을 갖고 한 85세, 한 90세 이렇게 산다 그러면 한 80세부터는 한국에 살까? 예, 그것도 앞으로 꽤 먼 미래죠. 그땐 또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입장이라면 제가 그때 한국 가서 사는 게 솔직히 좋아요. 왜냐하면 돈도 미국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요. 말도 통하고 나이 들어서 아픈데 먹고 싶은 한국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잘한 분들은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7 밀리언 에셋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연금을 하도 못 받을 때는 그 돈이 있어야지 생활이 되는 거고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한 40만 불, 50만 불만 있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인들 저축 더럽게 안 하잖아요. 미국인들이 은퇴를 할 나이에 평균적으로 은행에 있는 돈이 4만 불, 5만 불이래요. 한숨 나오죠. 예. 은퇴를 했는데 은행에 있는 돈 전 재산이 4만 불, 5만 불이래요. 그러면 연금이 뭐 한 달에 3천 불, 4천 불 나온다. 부부 합산. 예. 그럼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퇴할 때 한 4, 50만 불 있다. 예. 그럼 4, 50만 불 있으면 한 달에 뭐 여러분 IRA에서 뭐 2천 불씩 더 꺼내 쓴다. 뭐 이런 거 별 큰 문제 안 되거든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꺼내서 갖고 있는 돈에다 합쳤으면 여러분 사는데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여러분이 60대, 70대 되면 그 돈 더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는 항상 컨셉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고 훌륭한 CPA 이런 분들 옆에 두세요. 그리고 또 AI 활용도 많이 해보세요. 이런 거 사용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갖다가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3월 달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